리딩 스킬 5차 파트를 좀 펼쳐볼게요. 그리고 5차 파트와 함께 제가 나눠드렸던 종이, 그 한 장짜리 종이 같이 옆에 펼쳐놓은 상태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필기할 때 필기할 양이 간접쓰기 유형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양들을 필기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다 종이에다가 좀 작성을 좀 해놨어요. 알겠어? 같이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됐니?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 봐봐. 일단 무슨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할 거냐면 이 순서 찾기 파트, 간접쓰기 유형에 대해서 평가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할 텐데 그냥 저랑 같이 하나하나 좀 읽어보면서 이 말은 이런 뜻이다 라고 하는 걸 좀 체크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A4 용지 종이의 첫 문단에 제가 요거를 좀 써놨어요. 보세요. 이 간접쓰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는 간접쓰기에다가 몇 줄, 간접쓰기에다가 몇 줄. 이 간접쓰기라고 하는 건 직접쓰기의 대립적 개념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쓰기라고 하는 건 서술형 라이팅, 에세이를 쓰는 글쓰기라고 한다면 이 글쓰기 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 순서나 삽입과 같은 문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유형이라고요. 이 간접쓰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문학, 시사 문제 등의 다양한 소재의 글을 읽으며 문제 끊어볼게. 지금 읽고 있니 우리? 읽고 있죠. 포스트 리딩 스킬, 문제풀이 강훈련, 그쵸? 타이탄 모의고사, 주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뭐 하고 있어? 다양한 소재의 글들을 학습하고 있는 중이야. 글의 중심 내용과 전개 방식 끊어보세요. 글의 중심 내용은 뭐야? 주제죠. 글 전체에서 뭐 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을 찾는 거. 플러스 글의 전개 방식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대표적인 10가지를 1차시 강의를 통해 전개를 정리해 드렸었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글을 읽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오늘 들어가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여기다 몇 줄 치셔야 됩니다.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다 몇 줄?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 밑에다 쓸게. 연결성, 단절성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연결이 되는가 또는 문장이 단절돼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인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순서 찾기 문제에서는. 다음 문장. 이를 위해서는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 후에 여기 밑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 후에 쓰세요. 주어진 문장이라고 써요. 주어진 문장. 순서 찾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네 덩어리 중에서 주어진 문장 A, B, C 덩어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주어진 문장입니다. 이 주어진 문장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이어지는 문장들에서 밑줄 논리적 흐름에 따른 문장 간의 연계성을 유추해보네요. 논리적 흐름에 따른 문장 간의 연계성 이게 뭐예요? 논리적 연결성이겠죠. 논리적인 연결성을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또한 잘 봐봐. 이 논리적 연계성을 판단할 때 기준점을 제공해줘요. 명시적 단서인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의 연결고리뿐 아니라 내용상의 연결 방식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밑에다 쓸게. 지시어, 소재, 연결사. 지시어, 소재, 연결사. 요 세 가지가 논리적인 연결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고. 됐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을 제가 옆에다가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우리 순서 찾기 문제라고 하는 건 간접쓰기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간접쓰기다라고 하는 건 이런 내용이야. 순수 독해 영역이라기보다는 논리적 연결성을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됐죠? 그럼 이 논리적인 연결성을 판단하는 기준점에 평가원이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그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첫 번째, 지시어입니다. 요게 가장 첫 번째 기준점이야. 두 번째가 소재와 내용이죠. 내용상의 연결도 고려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가 바로 뭐야? 연결사에 대한 기준점입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문장이 연결되는지 연결되지 않는지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볼 거야. 자, 지시어 중에서 좀 중요한 지시어들을 좀 정리해 볼 텐데 첫 번째, it, that, this, 그리고 this라고 하는 지시어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의 대상을 딱 받아서 지칭해 줄 수도 있지. 근데 뭘 받아줄 수도 있어? 앞에 나온 문장을 받아줄 수도 있어요. 앞에 나온 문장을 받아서 it, that, this, this로 받아줄 수도 있어. 두 번째, does가 등장을 하고요. 이 does가 뒤에서 수식을 받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것들, those who follow me. 어떤 사람들이야?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죠. 그쵸? 요때의 does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뭐뭐한 사람들 또는 사물들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 자, 세 번째. 빼놓을 수 없는 지시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search입니다. search는 뒤에 명사를 끌고 오죠. 그러한 명사라는 뜻이 되지. 근데 중요한 건 이 지시어는 반드시 뭘 체크해봐야 돼? 1번과 2번에서는 수일치를 반드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쵸? 얘는 수일치를 반드시 판단해야 되는데 search는 수일치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잘 봐봐. on effort가 앞문장에 등장을 했어. 이걸 뭘로 받을 수 있냐면 such effort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뒤에 있는 게 복수고 앞에 있는 게 단수지만 이렇게 서치가 수일치 판단 없이 받아줄 수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기출의 포인트. 자, 두 번째, 이제 소재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잘 봐봐. 주어진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오늘 슬퍼서 빵 샀어 라고 나와 있어. 근데 다음 문장이 이렇게 전개될 수 있지. 무슨 빵 샀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그치? 연결 가능하죠? 왜? 빵이라는 소재가 연결되니까. 두 번째, 나 오늘 슬펐다라고 했는데 왜 슬펐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슬픔이라는 소재가 같은 내용으로 연계된다고. 근데 이런 건 안 되죠. 아이스크림 맛있다. 말 돼 안 돼? 말 안 되지.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절대 연결될 수 없는 거. 갑분띠라고 얘기할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 띠용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결하면 돼 안 돼? 연결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걸 연결할 거야? 이런 걸 연결할 거야. 같은 내용끼리 연결을 할 거야. 그래서 요 같은 내용끼리 연결한다는 건 이런 뜻이죠. 제가 이걸 내용끼리 연결한다고 했을 때 같은 색깔로 묶어서 밑줄을 좀 쳐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게. 같은 색깔끼리 좀 연결을 할 겁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여기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쓸까? 요게 별표 하나 치시고요. 3월 교육청 모의고사 37번 순서 문제가 제가 이제 분석서에도 적어드렸는데 요거 할 때 많은 학생들이 뭘 좀 착각했냐면 A에도 디자인이 등장을 하고요. C에도 디자인스가 등장을 해서 선생님 요 디자인과 요 디자인이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연결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문제를 풀었던 친구는 되게 많다고. 근데 여기 있는 디자인은 뭐였냐면 자연과 도시를 통합할 때 자연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디자인이었고요. 여기 있는 디자인은 자연과 도시를 통합할 때 도시의 자연의 파괴를 최대화하는 그런 디자인이었어.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디자인, 다른 디자인이었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고려하는 연결성이 되게 중요하다. 요게 고난도 문제를 출제할 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3번의 연결사는 제가 여러분들 적어놓은 건 이제
인가와 병렬까지 다 적어놨는데 실제로 하는 건 네 번째까지만 좀 적어드릴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 역접과 대조의 연결사야. 역접과 대조의 연결사. 요거 시작하기 전에 옆에다가 개념 하나만 정리할게. 그건 없습니다. 지금 적어드리는 건. 역접은요, 소재와 내용의 전환만 돼도 돼요. 소재나 내용이 그냥 전환만 돼도 역접이라고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 어제 피자를 먹었어요. 근데 오늘은 치킨을 먹었습니다. 요때 중간에 뭘 쓸 수 있어? 그러나를 쓸 수 있어. 왜? 소재가 달라졌으니까. 내용이 달라졌으니까 역접의 연결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근데 요건 좀 다릅니다. 대조라고 하는 건 정확한 반대여야만 해. 예를 들면 내가 앞에 여자라고 하는 대상을 제시했으면 이와 대조적으로 누가 나와야 돼? 남자란 내용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요 대조의 연결사는 해석이 이렇게 합니다. 무엇과는 대조적으로 라고 해석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In contrast or by contrast. 이런 연결사가 대조 연결사로 쓰일 수 있다.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학습을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얘들아. 역접과 대조의 연결성을 판단해 본다면 대조가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야? 역접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포함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 그래서 이 역접과 대조 연결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네 가지가 이렇게 정리돼요. 첫 번째, even so. 무슨 뜻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야. 두 번째, still. 그러나. 세 번째, alternatively. 요건 그와는 다르게 라는 뜻이죠. 네 번째, 마지막,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된다. 특히 주의할 포인트는 요거야. even so와 alternatively. 요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모르는 연결사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예시의 연결사를 이야기할 건데 앞에 첫 번째 예시를 제시를 하고요. 두 번째 이렇게 쓸 수 있어. likewise 그리고 similarly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뭘 쓸 수 있냐면 두 번째 예시를 덧붙일 수 있겠죠. 요때 중요한 건 요거야. 요 앞에 있는 예시와 뒤에 있는 예시가 유사하게는 해야 돼. 하지만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하긴 하나 동일해서는 안 돼.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자, 세 번째. 요즘 핫한 연결사 중에 요게 있죠. rather 그리고 instead.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rather과 instead는 앞문장이 부정문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뒷문장의 앞문장과 사실상 같은 내용을 나열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수시가 아니라 오히려 정시야 라고 썼을 때 여기 수시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앞문장이 무슨 말이야? 부정문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말 수시가 아니라는 말은 뭐랑 사실상 같은 말? 정시야 라는 말과 사실상 같은 말로 붙여줄 수가 있겠다고 했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여기까지 할 겁니다. nor 이라고 하는 연결사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렇게 돼야 돼. 앞문장이 부정문과 같이 붙여줘야 되고 뒤에 문장 해석할 때는 이렇게 and not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우리 다 뭘 정리한 거냐면 요거 정리하신 거예요. 판단의 기준점, 지시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재, 세 번째 연결사 여기에 대한 정리를
기본적인 개념어들을 다 정리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실제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